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 아침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이번 시간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좀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가석방으로 좀 풀려나면서 보름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15일이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으로 좀 풀려난 대로 삼성의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와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대로 삼성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11일 만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대로 11일 만에 파격적인 공격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우리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무려 3년 내에 240조라는 대규모, 그러니까 역대급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180조죠. 네, 180조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정말 큰 핫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러나 조금 이제 아쉽게도 주가에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정말 중요한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그리고 글로벌 세계 시장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뚝 서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총수로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재용 부회장이 드디어 지금 이제 이슈 한 가지가 좀 풀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게 풀렸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천천히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십패 가족 여러분들, 아마 이제 삼성전자 주주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앞으로 현장 경영에 어떻게 이제 나아갈지 이러한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주요 경영진과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사실상 경영에 복귀한 이재용 부회장이지만 대외 그리고 공개 행보에 있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석방 당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서초 사옥을 찾아갔었죠. 네, 그러니까 집이 아닌 서초 사옥, 그러니까 일터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사업부터 이제 챙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김기남 부회장과 그리고 이제 김현석 사장, 그리고 고동진 사장, 이렇게 좀 이제 핵심 경영진으로부터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이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를 받고요. 사실상 이제 휴식 없이 이제 주요 현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이나 재판에 이제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출소 후에는 대부분 시간을 경영 현안 파악을 좀 이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열흘 사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몸은 이제 한결 더 가벼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당초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요 부분은 좀 이제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네, 걱정을 하기도 했고요. 취업 제한, 네. 취업 제한이죠. 요게 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석방은 이제 취업 제한 5년이 좀 이제 사업을 못해요. 네, 그러나 이제 특별 사면을 받으면은 이제 사업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경영 복귀를 이제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가석방을 받았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법무부 좀 써드릴게요.
네, 이제 법무부가 이제 나서면서 이 같은 족쇄를 풀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제 8월 18일이었죠. 네, 요때 이제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 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법무부는 박창국 금호 석유화학 회장의 취업 제한 관련해서 소송 판결 분석을 좀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된 법적 근거가 임원 등기 유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무보수, 그러니까 비상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등기, 이런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같은 경영 참여는 취업이 아니다라고 논리로 좀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가 앞장서서 이재용 부회장에 둘러싼 취업 제한 논란을 해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법무부가 사실상 취업 제한과 관련해서 삼성에 유리한 입장을 내놓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 같은 유권 해석에 테두리 안에 현장 경영에 나설 것으로 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현장 경영 후보지로는 아마 반도체, 네, 반도체죠. 삼성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백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러한 것이 좀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사안은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석방과 관련해 콕 집어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좀 요렇게 좀 챙겨줘라. 요렇게 좀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방문을 첫 현장 후보지로는 현재 건설 중인 평택 캠퍼스, 네, 평택 캠퍼스라고 하면은 제3공장이 되겠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P3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삼조한 불패 가족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재계 일각에서는 2018년 2월 초에 석방 당시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횡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어떻게 보면 서울고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서 석방된 이후에 45일 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풀려난 다음에 45일 만에 행보를 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5일 정도 지났으니까 이와 비교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달 이후,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는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이 좀 겹쳐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는 크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그때보다 경영 상황이 더욱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여론의 향배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시민단체는 취업 상태도 아닌 이재용 부회장에게 역할을 기대한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입장에 대해서 이율 배반적이라고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단체 입장에서도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쪽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좀 단체마다 또 생각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거나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어떻게 보면 백신 특사론에 대해서도 백신 확보가 기업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좀 쓴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백신 부분도 이재용 부회장이 좀 챙길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일을 잘 해가지고 아예 12월달 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특별 사면을 받아서 사실 가석방이라는 것은 언제 다시 또 옥중에 갇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불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경영에 제대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급하잖아요.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금,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 쌓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현금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 현금을 사용을 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이제 결과가 좀 나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움직임에 있어서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이 포함이 되겠죠. 네,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와야 삼성전자는 좀 움직이는데 사실 외국인은 지금 불티나게 팔리면서 점유율도 지금 50%가 잘못하면 깨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좀 깨지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는 거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이제 손도 대지 못하고 주가는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제 또 이제 레포트를 보니까 증권사가 또 말을 바꿨어요. 근데 삼십회원분들 저는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참고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올해 10만원 넘기기 힘들다라고 이제 레포트를 이제 또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못 넘을 수도 있죠. 네, 못 넘을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네, 이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신경을 안 쓰잖아요.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당금도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봐도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해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